조선의 왕자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원. 우리는 보통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빼앗고 피로 왕이 된 사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끝난 뒤 조선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무너질 것 같던 나라는 500년을 버틴 왕조가 되었고, 정도전이 꿈꿨던 나라는 사라졌지만 이방원이 만든 국가체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평가가 갈립니다. 이방원은 단지 잔인한 찬탈자였을까요? 아니면 혼란 속에서 누구보다 먼저 현실을 본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방원이 칼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왜 형제들까지 제거했는지, 그리고 왜 조선은 그 이후 더 강해졌는지, 그 위험한 권력의 이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방원이 결과적으로 나라를 살렸다고 생각된다면 1번, 아무리 그래도 형제를 죽인 건 용납할 수 없다면 2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처음의 판단이 조금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조선에서 가장 위험했던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을 세운 건 이성계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선을 완성한 건 이방원이었다고.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은 막 태어난 나라였습니다. 고려는 무너졌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문세족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민심은 흔들렸으며 새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도 많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의 설계자였습니다. 머리가 비상했고 이성계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죠. 그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꾼 조선은 왕이 절대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 왕은 상징처럼 존재하고 대신들이 정치를 움직이는 구조였죠. 반대로 이방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나뉘기 시작하면 결국 나라도 흔들린다는 걸.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수많은 전쟁터를 직접 겪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칼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권력이 흔들리면 나라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는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인물이었죠. 이방원은 필요하다면 반드시 칼을 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능함 자체가 너무 위협적이었다는 겁니다. 점점 아버지 이성계조차 이방원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왕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자 책봉 문제가 터집니다. 이방원은 아마 자신이 선택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도 공이 컸고 정치력도 군사력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된 사람은 막내 아들 이방석이었습니다. 사실상 정도전의 선택이었죠. 어린 세자가 있어야 대신 중심의 정치를 만들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방원은 직감했을 겁니다. 이대로 있으면 결국 내가 죽는다.
당시 권력 싸움은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는 순간 사라지는 시대였죠. 그리고 결국 1398년 음력 8월 26일 밤 칼이 움직입니다. 궁궐 안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정도전이 죽고 그를 따르던 세력들도 제거됩니다. 그리고 세자 이방석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형제가 서로를 죽였습니다. 조선을 만든 공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방원은 승리했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궁궐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버지는 충격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자는 둘째 아들 정종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자는 이방원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형제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형 이방간이 움직입니다. 또 피였습니다. 또 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인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방원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된 뒤에도 그는 계속해서 권력을 정리합니다. 공신들을 견제하고 사병을 혁파하고 군권을 왕에게 집중시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방원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왕권이 없이는 조선도 결국 고려처럼 무너질 거라고. 실제로 고려 말은 심각했습니다. 왕보다 귀족이 더 강했고 권문세족이 나라를 흔들었으며 군사력조차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그것을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과정은 잔인했습니다. 의심하면 제거했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숙청했습니다. 심지어 초과까지 정리합니다. 왕권 앞에서는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피로 권력을 잡은 뒤 조선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 체계가 정리되고 왕 중심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행정 시스템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반 위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종대왕. 우리가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종의 시대 역시 결국 이방원이 만든 기반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지금까지도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방원이 결과적으로 조선을 살렸다고. 반대로 누군가는 말하죠.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형제를 죽인 권력자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방원은 분명 잔인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칼을 들었고 두려움을 이용했고 필요하다면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현실적이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상만으로는 나라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인물입니다. 악인이라고 보기에는 남긴 결과가 너무 컸고 영웅이라 부르기에는 흘린 피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과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안정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강한 권력이 필요한가?
질서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허용될 수 있는가. 결과가 좋다면 과정의 폭력도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무엇이 결과를 가능하게 했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옳았다는 것까지 자동으로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라는 인물은 지금까지도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조선을 안정시킨 왕, 동시에 가장 많은 피를 남긴 권력자. 어쩌면 이방원은 한 시대의 영웅이라기보다 권력이라는 인간 욕망의 본질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느냐일 겁니다. 결과입니까? 아니면 과정입니까? 여러분은 이방원을 피의 찬달자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선을 완성한 냉혹한 설계자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